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2018년 1월 22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월요일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보시는 것처럼 열악한 상태에서 부동산 뉴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언론에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국토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어제 11시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강남 4구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억 4천만 원 부과 예상. 근데 이제 4억 4천 정도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언론에서 타이틀로 내세운 것은 8억 부담금, 그래가지고 뭐 최고 8억 4천만 원까지 부담금을 내는 단지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말고 사전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해야 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내용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그다음 이제 뭐 SNS 등에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틀은 뭐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 분담금이 타이틀이지만 보도자료 내용은 뭐 여러 가지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최근에 갭 투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파리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 3억 초과 주택 거래 시에 제출하도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이 주택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이 바뀌면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융통해서 매매를 할 건지 이제 자금 조달 신고서 내게끔 해놨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갭 투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갭 투자라는 표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서에서 썼어요. 갭 투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자금 조달 계획서들을 살펴봤더니 실제 실입주 비율을 감소하고, 그러니까 실제 입주 목적으로 실수요자가 매수하는 비중보다는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제 이 자금 조달 계획을 좀 분석해 보니까 확인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입주보다는 이렇게 투자 목적의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뭐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뭔가 맞춤형 대책을 준비한다, 그런 얘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건 아니고 기존의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른 내용들을 후속 입법을 통해서 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그냥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뭐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내용들이 모두 시행된 부분은 아닌 거니까요. 추후 이제 그게 입법화되고 시행되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건지 보겠다, 뭐 이런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강도 불법행위 점검 단속이라 그래서요.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여 부동산 시장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 25개 반 100여 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하여 상시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들 현장 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속들을 강하게 해서 거래를 좀 압박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관련 주요 불법행위 및 제재. 그래서 이제 쭉 써놨는데,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게, 불법행위라고 해놓은 게 분양권 불법 전매, 그 다음에 위장 전입, 저축 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이래요. 우리가 청약 통장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하는 거, 이것도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이라고 하고요. 미등기 전매, 그다음에 실명제 위반, 이 명의신탁 얘기예요. 그리고 중개사 불법 중개, 전매 제한 미등기 전매 중개를 투기 조장하면 안 된다. 입주권 불법 전매,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원 입주권 중에서 거래 못하는 것들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고, 업계약 다운계약서, 이거는 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네요. 자, 그리고 어제의 이 보도자료의 가장 핵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이라 그래서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접수하는 단지들이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환수 이제 유예가 폐지되면서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정상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기존의 사업 시행가 받았던 단지들이 3개월 이내에 이 자료를 내게끔 이렇게 됐다. 이건 제 부동산 뉴스 얼마 전에 읽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받게 되면 이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빠르면 5월 정도에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거고, 이 금액들이 통보되면 이게 시장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이 부담금을 결국 자기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매수인이 일부 사라지면서 좀 시장에 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또 거래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조합원 투기 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규정 때문에 지금 뭐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죠. 사실 그게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뭐 시장 왜곡을 일부 가져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정부발 악재죠. 얘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국토부 장관이 40년,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최장 40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재건축 부담금 얘기가 이번에 또 국토부발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개, 강남 4구에 15개, 강남 4구라고 하는 건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죠. 그리고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돌려봤대요.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천만 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측되며, 서울시가 평균 3억 7천이고 이 중에서 강남 4구만 따지고 놓고 보면 조합원당 4억 4천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 4천만 원, 가장 적게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 6천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그래요. 와, 8억 4천이면. 근데 이제 여기 또 그랬죠. 앞으로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되어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될 것이다. 이 재건축 부담금들은 받아서 해당 지자체에서 정비사업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뉴스 제가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이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1월 25일부터 이제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거래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이지만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의 재건축 물건들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가능해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제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들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매수자들은 이제 패닉이 오겠죠. 그럼 거래들이 안 되거나 가격들이 좀 조정되는, 그런 이 부담금까지 떠안아가면서 해야 되는 매매가가 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제 보도 자료에서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해놓은 결과를 이제 구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보니까 그냥 익명이에요. 익명. 단지 하나는 8억 4천, 단지 2는 6억 7천, 6억 2천, 6억, 5억 8천, 4억 4천, 4억 3천. 그래서 제일 작은 단지는 3억대, 2억 4천, 2억 1천, 1억 6천까지 이렇게 있고, 기타 5개국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 1억 8천, 8천만 원. 그래서 뭐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해놓은 결과들 같은 경우는 20개 단지 평균이 3억 6,600만원, 강남 4구 15개 단지가 4억 3,900만원, 기타 5개 단지가 1억 4,700만원,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을 내도록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재건축 투자하려고 하는,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 앞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어제부터 많은 언론들이 이 8억 4천만 원의 부담금이 나온 단지가 어디냐, 뭐 이와 관련된 얘기들, 재건축 초과 부담금이 예상보다 많다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고요. 뭐 지금 이 신문에서는 보면 8억 4천 부담금 단지는 반포주공 3죽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근데 이게 바로 옆에 이제 앞서서 작년 12월 말까지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한 데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을 안 받아서 부담금이 없고, 여기는 있고, 이런 일종의 역차별 문제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뭐 법률적인 문제로 뭐 소송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 뭐 이제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조합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일종의 지금 보도자료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조합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아마 행보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8억이 아니라 4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2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돈을 내야 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개별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야 이익이 남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분들도 또 나름 기존 아파트들에는 이런 거 없으면서 왜 우리 재건축에만 이렇게 내냐, 똑같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런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재건축 세금 폭탄 현실화되면서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이 힘들 거다. 초과이익 환수 이렇게까지 내면서 그냥 나는 안 하고 계속 기다릴 거야, 버틸 거야, 뭐 이런 포지션으로 가는 재건축 사업장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 얘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벌써 10여 년 전에 한번 봤던 거라서, 재건축 부담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라라고 하니까 기존에 사업 추진하던 조합들이 일단 사업 추진을 유보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유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그러니까 규제가 동시에 가해지면서 사업 추진이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뭐 기사에서 보면 이렇게 사중족세,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중족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중족세예요. 여기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 하나 1중이죠. 그다음에 재건축 그 연한 확대, 그다음에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아라.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는 재건축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이 붙어서 막 폭등해가는 모양새로 어거지로 끌어잡기 위해서 이런 강한 규제책들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 안 되면 그럼 예상되는 게 뭐냐? 기사에서는 이제 결국 도심지 내에 잘 갖춰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주거 지역 내에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불똥이 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이제 반사 이익으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없는 재개발 사업 같은 쪽으로 관심이 오히려 넘어가면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겠다. 뭐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분도 계세요. 사실 이건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그런 식으로 큰 트렌드, 투자에 대한 큰 관심이나 트렌드가 바뀌면서 재개발 쪽으로 관심이 가기도 하고, 기존 아파트들 쪽으로 오히려 또 이제 기존 아파트들 중에서 멀쩡한 새 아파트들, 이런 애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뭐 결과도 있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 예. 아주 일요일부터 아마 오늘 내일까지도 이 이슈들은 굉장히 계속 많은 분들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회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는 강북 부동산은 여전히 거래 절벽이고 온도차만 심화되면서 강남만 거래량 많고 뜨겁고, 강북과 강남이
조금 차별화되는 모양새다. 뭐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서울 주요 자치구 아파트 거래량 추이라 그래서 이제 뭐 강남권 아파트는 가격 거래량이 회복됐는데 노원이랑 성북 등은 받는 기미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기사인데요. 저는 조금 약간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봤는데, 사실 이제 이 기사 내용에 동의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읽고 싶어서 이 기사를 꼽은 건 아니고요. 최근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꼭 강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좀 지역별로 지금 다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거래 신고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꼭 이 내용대로만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어서 기사를 읽었는데, 근데 당장 기사를 봐도 그래요. 보면 강남구가 8월에 1050건이었는데 463건이니까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거고, 8월 대비 40% 정도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송파구도 1000건에서 505건이니까 여기는 한 50% 정도 되는 건데, 성북구는 782건에서 311건이니까 이것도 한 30-40% 정도 되나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293건이었는데 2018년 1월에 99건이니까 한 30% 선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확실히 회복 자체는 강남, 송파 쪽들이 거래량이 회복된 거는 더 많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강북도 최근에는 뭐 조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2월달, 3월달 자료들 좀 보면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들이, 아파트 거래량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건 이 주변의 얘기를 듣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카페 내에서도 매수했습니다. 또는 뭐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드디어 집 매매했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게 꼭 인기 지역의 인기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 중에서도, 비인기 지역의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뭐 결국 물건 해서 결정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제주 분양형 호텔 운영업체 파산 절차 개시, 투자자 피해 우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되게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니즈나 관심들은 정말 항상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래 살아야 되고, 나이 먹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들을 많이 고려하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상가 오피스텔이죠. 그리고 지난 한 4-5년 전부터는 이와 같은 분양형 호텔, 숙박업소 분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오피스텔은 그래도 아무리 일반적으로 주택에 비해서는 임대차 기간들이 짧은 편이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한 집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이 채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 분양형 호텔로 가면 더 짧아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초단기 임대가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임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초단기 임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 위탁 업체에다가 호텔 운영 대행을 맡기고, 그냥 그래서 이제 월세 받는 것처럼 이제 월세 얼마 이렇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위탁 운영을 받는 업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업체고 큰 업체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또 셀링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이런 호텔 운영 체인에서 이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할 거니까 뭐 수익성이 안정적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뭐 제주 라마다 제주 함덕 호텔 운영업체의 파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라마다 제주 함덕 호텔의 운영업체인 퍼스트 민서에 대해서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 결국은 그런 거죠. 호텔 운영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내가 월세 받기 되게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결국 수요 공급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분양형 호텔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분양형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피스텔도 이런 식으로
뭐 변칙 운영하는 사례들도 덜어 있는 것 같고, 저 주변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분양형 호텔 투자는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한편으로 이글 덧글에 보니까 분양형 호텔 관련해서 뭐 청원이 있다 그래서 대충 살펴봤는데, 분양형 호텔 분양에 관한 좀 뭐 문제들에 대해서 길게 좀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뉴스 통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가 이 영상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로 인사드릴게요.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